저는 그날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영수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주소, 낯선 시간,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결제네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은 시동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42살 김지은입니다. 남편 이준호와는 27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준호도 저랑 동갑이죠.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큰아이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딸이고 작은아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 아들이에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 준호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승진 준비하느라 힘들겠구나,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야근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더군요. 전에는 피곤해 보여도 집에 오면 제게 먼저 안부를 물었거든요. 오늘 어땠어? 애들은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방으로 가버렸어요. 샤워하고 나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식사 중에도, TV를 보는 중에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그랬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정신없어서. 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게 화를 낸 건 아니었지만 분명 거슬려 하는 기색이었어요. 마치 제가 방해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더니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나갔어요. 먼저 갈게, 그 말만 남기고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돼. 응,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요일은. 일요일도 아마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그 순간.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가 출근한다며 나간 뒤 저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 키를 찾다가 준호 차 안을 확인했죠. 혹시 거기 떨어뜨렸나 싶어서요. 조수석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게 영수증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펼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라비 앙로즈 2인 디너 세트 28만 원 결제 일시 4월 15일 오후 8시 32분. 4월 15일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야근 때문에 못 챙겨준다며 미안해했었죠. 다음에 보상해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야근이 아니었던 겁니다. 28만 원짜리 디너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일날에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보니
하단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아니, 오해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인 세트를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회식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죠. 제 생일날 회식이 있다면 미리 말했을 겁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준호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결국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결심을 했죠. 직접 확인하기로요. 영수증에는 레스토랑 주소만 있었지만 더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였습니다. 청담 라핀의 오피스텔 1503호. 누군가의 집 주소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집 주소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어요. 힘들었어, 저녁은. 응,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날 준호가 또 출근한다고 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청담동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고급 주거 단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었어요. 이번 주말 직접 가보겠다고.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두렵긴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준호는 예상대로 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요.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청담동 라핀의 오피스텔이었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땀이 났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질 정도였죠.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동료 집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1시간 정도 걸려서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라핀의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더 고급스러웠어요.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장식돼 있었고 경비원이 서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거리요.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1503호요, 친구 집인데.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성함이 순간 당황했어요.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죠? 직접 올라가서 벨 누를게요. 깜짝 선물 주려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들여보내줬습니다. 아마 40 넘은 제 나이를 보고 의심하지 않았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숨이 막혔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1503호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현관문이었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는 준호였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죠.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샀어? 오빠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사왔어요. 여자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26, 27쯤 되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42살 준호를 오빠라고. 저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빠라고 부른 적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었고 처음부터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저 여자는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준호보다 훨씬 어린 여자였던 겁니다. 배를 눌러야 할까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손이 벨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갈까? 내가 가고 싶다던 곳. 진짜요,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지. 회사에 휴가 내면 돼. 제주도. 저랑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돈 모으느라 바빴죠. 가끔 여행 가고 싶다 하고 말하면 준호는 말했어요. 나중에 가자. 지금은 돈 아껴야지.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죠.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어요.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죠. 준호가 계단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버튼을 연타했어요. 빨리 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느릿느릿 움직였죠. 제발 제발 빨리.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계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차장까지 겨우 걸어가서 차에 탔어요.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억눌렀던 감정을 전부 쏟아내며 울었어요. 15년이었어요. 15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27에 준호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28에 큰딸을 낳고 31에 작은 아들을 낳았죠.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살림하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도 포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20대 후반 여자랑 오붓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까지 계획하면서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17살 딸하고 14살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준호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죠. 그 사람이 제가 여기 왔다는 걸 알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따져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7살 딸과 14살 아들은 학원에 가고 없었죠.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상합니다. 증거를 확인했으면 바로 따졌어야 했죠. 화를 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끝이 날까봐. 이 가정이 무너질까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얘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애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일단 기다리기로. 준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말하겠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태연했어요. 집에 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굴었죠. 오늘 저녁 뭐야? 애들은 씻으러 갈게. 그렇게 짧은 말만 던지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탔어요. 언제 말할 거야? 언제까지 숨길 건데?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방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지방 출장. 예전 같으면 그냥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주도 가려는 거겠지.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얼마나 가는데? 3박 4일 정도.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준호는 제 반응을 살폈어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조심히 다녀와. 목소리에 힘을 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밤이 됐습니다. 준호는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금방 잠들었죠.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모른 척 해야 하지?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분노였어요. 배신당한 슬픔보다 거짓말을 듣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변함없이 거짓말을 이어갔죠. 오늘 야근해야 돼.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회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에 준호가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15년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바뀌었죠. 준호는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힘든지 슬픈지 화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42의 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뺨은 푹 꺼져 있었죠. 나 왜 이렇게 됐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저녁에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 정말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걸. 어쩌면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이틀 뒤 준호가 출장 간다며 짐을 쌌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준호가 돌아오면 모든 걸 끝내겠다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준호는 예정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다녀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여행 다녀온 기분 좋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그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준호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그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던 그 영수증을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을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설명해 줄래?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냉정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준호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건 회사 동료들이랑 거짓말하지 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2인 디너 세트야 28만 원짜리 내 생일날.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뒷면 봤어. 준호가 영수증을 뒤집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를 봤죠. 라핀의 오피스텔 1503호, 거기 누가 살아? 준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나한테 물어볼까? 내가 궁금한 거.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야? 6개월 전 6개월. 생각보다 길었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회사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 20대 후반 여자겠죠. 몇 살인데? 27. 27. 제가 준호랑 결혼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5살이나 어렸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게. 사랑하는 거 맞지?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15년이야 우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어. 애들 둘 낳고 키우고 27에 결혼해서 42까지 당신만 봤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 없어. 그럼 왜? 모르겠어, 그냥.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 젊은 애가 나한테 관심 보이니까 기분이 좋았어.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차라리 거짓말보다 나았을까요? 근데 점점 자꾸 보고 싶더라고. 집에 오는 게 싫었어.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게 싫었다고요. 나랑 애들이 그렇게 싫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맨날 똑같았어.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15년째 반복이었어.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 알아 근데 난 뭔가 다른 게 필요했나 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루해서 그래서 27살 애랑 바람 핀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주도 가려고 했지. 준호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라핀의 오피스텔도 갔다 왔어. 문 앞에서 들었어. 당신이 그 여자랑 웃는 소리. 준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 2주 전 당신이 출근한다고 나간 날.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도 참았어. 혹시 당신이 먼저 말할까봐, 미안하다고 할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거짓말했어. 출장 간다면서 그 여자랑 여행 갔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테이블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죠. 15년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애들은 17살 딸하고 14살 아들은 우리 가족은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준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헤어지자.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애들도 있고. 애들 핑계 대지 마. 지금까지 애들 생각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잖아.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진짜야.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지금 당장 끊을 수 있어. 준호는 망설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죠. 못 끊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야. 이혼 절차 밟을 거고. 제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뿌리쳤습니다. 손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싫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용서 못해. 평생 잊지도 못할 거야.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 끝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눈물은 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선택이었죠. 힘들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준호가 모든 걸 인정했거든요. 합의 이혼으로 2달 만에 끝났어요. 저는 43이 됐고 준호도 43이었죠. 27에 시작한 결혼이 42에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17살 딸은 울었어요. 왜요? 엄마 아빠 왜 이래요? 14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거짓된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솔직한 이별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줬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왔죠. 그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생활비 벌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잘한 거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뭘 하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죠.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었죠. 너 많이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를 시작했죠. 처음엔 몸이 너무 뻣뻣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요가 수업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웠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1년이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한 거예요. 43세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떨렸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날 손에 땀이 났죠. 하지만 합격했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입니다. 출근 첫날 명함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자랑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직장인이야. 이제 18이 된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15살 된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화이팅. 그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준호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떠오르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프진 않았어요. 그 사람도 잘 살고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문득 산책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혼자서요. 공원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죠.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제 자신은 어디 있었는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저였습니다. 43, 42살 김지은. 이혼녀 2아이의 엄마, 직장인.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었죠.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걱정될 때,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 외로울 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순간들도 제 삶의 일부라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지나쳤습니다. 예쁜 꽃들이 가득했어요. 들어가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제게 주는 선물이었죠. 오늘 특별한 날이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어요. 네, 특별한 날이에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맞았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날이니까요. 집에 와서 꽃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죠. 눈밑이 푹 꺼지고 생기 없던 42살 얼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43세 제 눈빛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수고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저를 희생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저 자신을 지키는 것, 제 가치를 아는 것이었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됐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 42살 김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